농산물 생산부터 유통, 그리고 소비 단계까지의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자료화한 농산물 유통 종합정보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농수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낮에는 물론 캄캄한 밤에도 걱정 없이 방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제 시스템을 적용한 드론이 야간 방제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한우 스마트팜 기술이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스마트팜 기술 도입 이후 암소의 출산율이 높아지고 송아지 폐사율도 줄어들었습니다. 농촌에 혼자 계시는 고령 농업인들을 위해 농협에서 마련한 농업인 행복콜센터가 첫 돌을 맞았습니다. 고령농과 취약계층 농민들이 콜센터에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농산물 수급 조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정보입니다. 앞으로는 농산물 생산부터 유통, 그리고 소비 단계까지의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자료화한 농산물 유통 종합정보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7월 엄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해 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해 유통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농수산물 유통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를 근거로 지난 3월 수급관리처 안에 종합정보 시스템 TF팀을 꾸려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1단계 작업으로 현재까지 수급과 유통, 수출 등 농산물 유통에 관한 공사 내부 정보를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정보가 안정화되면 농업 관련 기관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농산물 수급 관리가 저희 기관별로 따로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급 조절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사후적인 수급 대책을 좀 더 개선해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으로 사전적인 수급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내년 중에 구축을 완료하는 걸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 종합정보 시스템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선 생산 동향과 도매 시장 예상 반입량, 대형마트 정보 등 수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야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농민들이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앞으로는 캄캄한 밤에도 걱정 없이 방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제 시스템을 적용한 드론 덕분인데요. 버튼만 누르면 24시간 내내 방제해 병충해를 최소화하는 건 물론 일손 부족 문제를 극복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작은 드론 한 대가 드넓은 농장을 쉴 새 없이 날아다닙니다. 캄캄한 밤에도 작업은 계속되는데 드론은 고도 3m에서 초속 3m의 속도로 약 1시간 동안 비행하며 작물 보호제를 살포했습니다. 최근 LG U+가 충남 논산의 파만농 작물보호연구센터 연구농장에서 드론 야간 방제 시연을 선보인 건데 결과는 성공적입니다. 관제 시스템이 적용된 이 드론은 리모컨이 아닌 컴퓨터로 작동됩니다. 버튼만 누르면 한밤중에도 방제가 가능한 건 물론 1헥타르의 면적을 방제하는데 15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위치의 오차 가능성을 기존 2-3m에서 2-3cm로 줄인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기술은 정밀 GPS를 활용해서 RTK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가 센티미터 단위의 오차 없는 정밀한 방제를 할 수 있는 기술을 통신망과 결합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처럼 관제 시스템이 적용된 드론을 활용하면 해충의 적기 방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일손 부족 문제도 해결될 거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해 보급한 한우 스마트팜이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소의 출산율이 높아지고 송아지 폐사율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2016년 개발해 보급한 스마트팜 기술. 이 기술은 온습도 조절 장치와 사료 잔량 측정 장치, 또 송아지 젖먹이 로봇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단순 노동을 대체하고 개체별 사육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스마트팜을 적용하면 생산성이 크게 오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실제 농진청이 분석한 결과 암소의 비임신 기간을 나타내는 평균 공태일은 스마트팜 도입 전 60일 이상이었으나 도입 후에는 45일로 줄었고, 송아지 폐사율도 약 10%에서 5%로 감소했습니다. 또 한우의 평균 분만 횟수를 나타내는 평균 산차수 역시 2015년 3산에서 현재는 4산으로 증가. 송아지 생산이 늘면서 농가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된 것으로 농진청은 평가했습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농촌에 혼자 계시는 고령 농업인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마련이죠. 농협에서 이분들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말벗도 되어드리고 돌봄 도우미와 연결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이 농업인 행복콜센터가 개소 첫 돌을 맞았습니다. 현장에 김인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농업인 행복콜센터가 첫 돌을 맞았습니다. 농업인 행복콜센터는 돌봄 대상자로 선정된 농촌 어르신들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건강 상태와 불편 사항을 확인하고 다양한 분야의 고충을 접수받는 농협의 고령 농업인 전용 콜센터입니다. 농촌의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홀몸 어르신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협이 지난해 9월 콜센터의 문을 연 겁니다. 전화 1522에 5000번으로 접수된 내용에 따라 농협은 자원봉사자나 돌봄 도우미 방문을 연결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돕고 있습니다. 올해 9월 기준 콜센터가 말벗 서비스를 하거나 안부 전화를 거는 돌봄 대상자는 4만 5천여 명. 이 가운데 141농가에는 직접 방문해 도배를 돕거나 단열 공사를 하는 등 오래된 집을 고쳐주는 맞춤형 현장 지원도 벌였습니다. 최근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농업인 행복콜센터 1주년 기념식에서 농협은 LG유플러스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콜센터로 바로 연결되는 단축키가 저장된 전용 전화기를 모두 2만 대 기증해 농가들의 콜센터 접근성을 높였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자원봉사자와 유공 임직원 등 37명에게도 농협은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행복콜센터가 그야말로 열악하고 또 배고프고 그리고 아프고 돈이 없고 괴로운 그리고 벗이 없는 그 88명의 노인들에게 우리 농협이 콜센터를 통해서 그들을 위한 행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앞으로도 농업인 행복콜센터를 통해 농촌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네, 이 농업인 행복콜센터가 실제로 농민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고령농이나 취약계층 농민이 콜센터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박동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전남 신안군 비근면에 사는 농업인 최윤석 씨는 농업인 행복콜센터 덕분에 지난 여름 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농산일을 하다 허리를 삐끗했는데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다행히 집에 설치되어 있던 농업인 행복콜센터 전용 전화기로 버튼 하나만 누르자 콜센터 상담원이 최 씨의 고충을 바로 접수했습니다. 여보세요. 예, 그러니까 농민 행복콜센터죠. 안녕하세요, 최윤석 아버님. 예, 오늘은 목소리가 이렇게 안 좋으세요. 제가 일하다가 이 허리를 깜빡해가지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려는데 저희가 목표 병원으로 다녀오실 수 있도록
우리 돌봄 도우미 선생님께 제가 연락을 취한 후에 아버님께 다시 안내 전화를 드릴게요. 얼마나 아프세요. 돌봄 도우미가 즉시 집으로 와준 덕분에 최 씨는 배를 타고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최근 농촌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고 멀리 있는 형제보다 요 사촌이 좋대가지고 정말 도움이 콜센터 도움이 잘 있다고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서 우리나라 모든 농촌의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협은 특히 지난 3월부터 콜센터에 접수된 고충 가운데 취약 농가를 직접 방문해 오래된 주택을 고치는 등 맞춤형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현장 지원단을 시군별로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현재 4만 5천여 명인 돌봄 대상자를 앞으로 1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MBS 뉴스 박동민입니다. 한적한 시골에서 카페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보는 것 한 번쯤 꿈꿔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청년들에게 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10팀을 선정해 사업을 시작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시범 사업에 선정된 동규시는 문경에서 게스트하우스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을 연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10월 말까지 주말 예약이 꽉 찼습니다. 총 7명의 청년이 팀을 이뤄 운영하고 있는데 각자 다른 지역에서 모였습니다. 부산, 대구, 김해, 양산, 문경에 있는 분도 한 분 계시고 일본에서도 오고 이렇게 다양하게 왔습니다. 직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직장을 가지고 있고 되게 그 직장 안에서도 잘 되고 있었고 했는데 이 공고 모집을 보고 되게 한번 해보고 싶다. 제가 마음대로 어떤 공간을 꾸미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제가 직장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제가 한번 처음부터 모르는 상태라도 공부하면서 공간을 한번 꾸며보고 싶다. 청년들은 각각 3천만 원씩 총 2억여 원의 지원금으로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차렸습니다. 한옥 역시 지자체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월 5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도 사업에 참여하면서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사실 이 지역에서는 이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도시에 나가야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진짜 살고 있는 이 고장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좀 더 가치가 있는 것 같고. 경상북도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를 도입하고 사업에 참여할 청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없는 마을에 청년들이 오니까 우선 말 상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할머니들이 가장 좋아하고 그다음에 마을이 젊어진다는 그런 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반응이 폭발적으로 좋습니다. 2021년부터는 지원 규모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2,300여 명의 청년 창업팀을 선발할 예정으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지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로 인해서 타 지역의 청년들이 경북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덩달아 경북 지역도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경북 봉화군에서 생산한 송이축제가 내일까지 열립니다. 자연이 키운 송이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봉화 송이축제를 홍정표 기자가 소개합니다. 송이는 소나무 숲에서만 자랍니다. 자생 조건이 까다로워 인공으로 재배가 안 되고 오로지 자연산만 존재하는 송이. 봉화군은 태백산과 소백산 사이에 위치해 있어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고 사계절이 뚜렷해 최적의 송이 생장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봉화송이는 육질이 단단하고 향이 짙으며 저장 기간이 길어 전국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원래 작황도 잘 되었고 송이 품질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가격대로 많이 나니까 2, 3년보다는 값도 아주 저렴하고 지금 사기는 아주 좋습니다. 송이의 채취 시기는 9월 말에서 10월 초. 요즘 채취하는 송이는 그야말로 최상의 상품입니다. 봉화 지역은 전국 송이 생산량의 15%인
연간 80여 톤의 송이를 채취해 최대의 송이 주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 나니까 값도 싸고요. 송이가 사람 몸에 좋다 하니까 많이 사 먹고 이러는데. 전국 최고의 송이를 즐길 수 있는 봉화 송이 축제가 29일부터 4일간 봉화군 내성천과 송이산 일대에서 열립니다. 봉화군은 지역적 특성을 토대로 한 봉화 송이를 소재로 지난 1977년부터 봉화 송이 축제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봉화군은 송이를 주제로 한 축제와 함께 천공예, 두부 만들기, 장승 깎기, 송이 채취 체험과 장원급제 테마음악회, 이몽룡 방자 선발 대회가 함께합니다. 봉화 송이 축제는 지역 특산물과 문화자원이 결합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봉화군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산림청은 가을철 대표 임산물인 도토리와 밤, 잣을 비롯한 버선류의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다음 달 31일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불법 채취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방침입니다. 올여름 극심한 폭염으로 비브리오 폐혈증균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34명이 감염돼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패류를 익혀서 먹고 면역력이 낮은 만성질환자들은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남 함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19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신규 사업에서 6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군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2개와 마을 만들기 사업 4개가 선정돼 사업비 6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장수군 보건의료원이 전북대병원이 주관하는 노인성 질환 조기 검진과 교육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치매와 뇌졸중, 말초신경질환 등의 위험 인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건의료인 대상 교육과 홍보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최상구 농민신문 논설실장의 뉴스 논평입니다.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9월 27일부터 공공비축용 산물벼 매입에 들어간 데 이어 오는 15일부터는 포대벼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올해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하는 쌀은 지난해와 같은 35만 톤입니다. 이 가운데 산물벼로 매입하는 양은 지난해보다 1만 톤이 많은 10만 톤이며 포대벼 매입량은 25만 톤입니다.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이 시작되면서 2018년산 쌀 수급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쌀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는 과잉 생산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올해 벼 재배 면적은 73만 7,769헥타르입니다. 여기에 평년 단수를 곱해 예상 생산량을 추산하면 390만 톤가량이 됩니다. 이는 국내 연간 쌀 소비량 375만 톤보다 15만 톤이 많은 양입니다.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쌀 수급을 시장에 맡겨두면 쌀값은 공급 과잉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9월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에 17만 8,472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평균 가격보다 16.5% 높은 수준이지만 신고 가격이 적용되는 이달부터는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쌀값 하락은 농가 소득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고 연말 결정해야 하는 쌀 목표 가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정부는 쌀 생산 과잉이 예상되자 공공비축미 매입 방안과 함께 37만 톤을 추가 시장 격리하겠다는 선제적인 수확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산지 쌀 시장은 급속하게 안정됐으며 약세를 면치 못하던 쌀값은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소비 촉진 방안이나 추가 시장 격리 같은 수확기 대책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확기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그러다 때를 놓쳐 수급과 가격 안정에 모두 실패한 사례가 과거 여러 차례 있었음을 정부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수확기 쌀 수급 대책을 내놓을 적기입니다. 정부는 선제적인 수급 대책으로 수확기 쌀값을 안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